주제는 이겁니다. 보수 재편, 윤석열의 행로, 관건이 될 겁니다. 여야 모두에게 관건이 될 겁니다.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처리하여 명실공히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윤석열, 홍정욱, 금태섭 등등 이른바 빅텐트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합리적 중도 혹은 우파 인사들을 개혁 우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른바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하며 도와주겠다고 언질 주신 분도 있다. 내가 다 열악해봤다. 성심을 다해 삼고초려 하겠다. 어제 단일 후보 확정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 재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야권의 시장 후보가 꺼내든 겁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선 승리 방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세훈 당선 뒤 대선 플랫폼을 구축해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등등 빅텐트에 결집하겠다. 만약에 오세훈 패배 땐 반대급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지대 중심, 안철수, 윤석열 등등이 제3지대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활동을 시작하며 주도권 다툼을 펼칠 수도 있다. 즉, 서울시장 본선거의 결과가 향후 정계 개편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한 조간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연아 비대위원님,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 총장 얘기를 했어요.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등 얘기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한 분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연락 주고받고 있는 사이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확인을 한 게 아니라서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한 몇 차례 하셨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선거가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 간의 저는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간지 사설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4.7 재보궐선거는 미친 짓과의 대결이다.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내놓은 굉장히 무리한 공약들,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모든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헌법 질서와 어떤 전통들을 무너뜨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야당이 힘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런 것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한 점 국민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계신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번 선거가 그런 여당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국민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고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 그 총대를 맨 깃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깃발을 필두로 해서 국민이 정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어떤 1년짜리 시장에 당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상대 당을 향한 어떤 평가는 무리한 정책 등등은 야권의 입장에서 국한된 주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시장이 얘기한 어떤 윤석열 총장 등의 영입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실마리가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선거를 접하고 있는 정치기권에서 윤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느냐라는 물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밖에서 좀 이제
관전을 하겠죠. 어차피 김영석 교수님과의 만남에서도 정치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 대선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두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안철수 대 오세훈의 선거의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결과 제3지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결과를 떠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많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무게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들이 적지 않이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 선거의 영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으로의 집결도가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집결도를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대선 후보로 가겠다는 흐름들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 그분들이 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이냐가 상당히 많이 간섭 효과가 될 것이라고. 그 부분이 지금 미지수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윤 총장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청년이에요. 지난번에도 LH 사태 청년인데, 청년들의 대다수가 국민의힘에 대한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또 중도에 대한 폭발력을 안철수가 아닌 윤석열이 가져왔을 때 그 폭발률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3지대를 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전히 국민의힘 자체가 완벽한 지난 총선의 패배 이후에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재탄생의 노력을 1년 동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를 영입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비대위 사태에 말하자면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언제든지 조금만 충격 주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만약 많다면 제3지대 열어도 되겠구나.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원동력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